싶은 교육 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우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소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혹은 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소상이라고 하면 자화상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소상이라 그러니까 조금은 낯익은 것 같은데도 좀 낯서실 거예요. 우리가 자화상은 종이에다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소상은요, 이런 찰흙 혹은 이런 클레이의 종류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는 건 자소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좀 달라졌죠. 회화적 재료로 표현하는 것은 자화상. 그리고 이러한 조소라든가 소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죠. 이거는 클레이죠. 클레이로 사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는 것은 자소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학교 미술 교과서를 보아도 자화상이라는 것들이 사실 표현적인 부분으로 주제가 되게 많이 잡히잖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자기의 얼굴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술 교과서를 보아도 자신을 그려보는 파트가 나오죠. 자신을 한번 그려보는 파트를 경험하고 타인을 또한 표현을 하는 초상화라는 개념을 또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이제 조소라는 이 소조죠, 소조. 그러니까 우리가 찰흙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덧붙여 보면서 나를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은 더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자화상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많은 화가들이 또 자화상도 많이 그리고 또 이런 클레이로 가지고 자소상을 많이 표현도 하고 또 조각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또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또 하나의 던지는 질문들이 있겠죠. 왜 많은 화가들 그리고 많은 조각가들은 왜 자신의 표현을 했을까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물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창의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한 계속적인 물음이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작업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물음이었을 거고 그것이 사실 미술 치료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물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동이라든가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이렇게 주기에는 나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학교 생활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누구의 자녀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물음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해야 하는 역할, 책임에 대한 것들을 좀 다 하다 보면 실제로 나에 대한 물음을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치료에서는 물어요. 무얼 하면서 나를 표현을 하면서 그래 너는 누구니?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표현하는 거는요. 그래서요. 미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서 사실적인 표현도 가능하고요. 나에 대한 것을 어떠한 상징으로 대입을 해서 여기다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든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덩어리로 한 덩어리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나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나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뒷받침되어진다면 표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실화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들이든 사실 상관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적인 것을 띄어서 나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자라는 주제를 갖고 활동하셔도 괜찮고요. 그럼 나를 상징하는 물건, 어떤 대상이랑 연관지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이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이 작업을 해볼게요. 국내 이제 문구점에 가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력이죠.
찰흙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어떠냐면 찰흙을 요즘에는 많이는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손에 좀 되게 많이 묻어요. 그리고 특유의 흙 냄새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마르고 났을 때 뭐 갈라진다거나 혹은 떨어지면 깨진다거나 하는 2차적으로 이렇게 좀 이후에 작업 활동 이후에 이것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좀 달라지죠. 갈라지거나 떨어져서 깨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소중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좀 변질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 흙 자체가 찰흙이 갖고 있는 이 흙의 느낌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촉각적으로 다가가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클레이의 종류를 사용하실 때도 뭐 이러한 찰흙 종류의 클레이도 좀 사용해 보시고 점토, 지점토도 사용해 보시고 지점토로는 똑같죠. 한 다음에 지점토는 또 색칠이 되거든요. 종이니까 마르면 또 종이의 성질을 그냥 다분히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만져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에 이렇게 묻어요. 너무너무 이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이렇게 딱 주게 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조금씩 이렇게 떼보기도 하고 이렇게 비벼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곁에서 선생님도 같이 손에 묻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실 안에서의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들은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선생님이 얘 손에 묻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이걸 접하지 못하잖아요. 대신에 괜찮아, 선생님도 이렇게 묻으면 이거 손으로 이렇게 또 물로 닦아내면은 괜찮아. 그러니까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까?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로 좀 더 빼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찰흙 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우드락을 그렇게 좀 잘 나왔어요. 우드락으로 판 대용으로 쓰셔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우드락 좀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내려놓을게요. 일단은 이제 얼굴을 표현을 할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모습도 들어가고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도 좀 들어가게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밑에를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좀 두려고요. 그러니까 제 어깨가 되는 거겠죠? 어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밑에는 이게 떨어지죠, 이게. 이렇게 어깨를 좀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작업하실 때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방법적인 것은 이야기하지만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움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이 찰흙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뼈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이 나무젓가락, 이거는 이제 이쑤시개, 요거는 하드 막대기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하드 막대기도 공예 재료 파는 곳에서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하드를 다 먹어야지 이렇게 예전에는 다 먹어서 깨끗이 닦아갖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재료들이 이렇게 좀 다 나와서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요걸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되게 꽂았는데 이제 요 상태 놓고 이제 요거를 목도 만들고. 얼굴도 이제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뼈대가 생기면 좋은 것은 조금 견고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가 꼭 뭐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눌러도 주고 내려도 주고 찔러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자극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 얼굴은 이제 동그라니까 그때 동그랗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너무 동그라니까 약간 갸름하게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뭐 왜냐면 이것은 닮았나 안 닮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렇게 닮게 하고 싶다. 나를 좀 사실적으로 나의 지금 모습을 좀 담아놓고 싶다 그러면 옆에다 거울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내 모습을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꽂을 건데 목이 길어졌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굴이 됐죠. 일단. 근데 이제 얼굴을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작업을 해야 되면은 제가 여기를 보고 좀 해야 해서 얘를 이렇게 눕힐게요. 얼굴을 이제 목을 만들었는데 목이 조금 기니까 눌러볼까요? 짠. 목에 주름이 생겼으니까 조금 펼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구상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뼈대를 아까처럼 아까 순서대로 그렇게 좀 뼈대를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은 이제 눈이 좀 들어가 있죠. 눈을 좀 넣는 이유는 코를 만들려고요. 저는 이제 코가 별로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얘는 좀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없다면 그냥 여기다가 여기 좀 그냥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티 같죠? 지금 이렇게 외계인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고 조금 코를 만들 거면 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코를 이렇게 좀 더 붙여주고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면 되니까 코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뾰족한 게 있으면 콧구멍도 이렇게 좀 뚫어주고 정말 이티같이 됐는데요. 그 외계인처럼 되고 있지만 또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꾹꾹꾹꾹 눌러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코를 만들거나 이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눈을 만들거나 코를 만들어서 붙이는 정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표현하는 아이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거니까 입술도 만들어주고 만들어 놓고 이제 막 엄청 깔깔대고 웃거든요. 야, 너 입 좀 봐봐. 너 되게 웃겨. 너 콧구멍이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막 이렇게 애들끼리 엄청 장난하고 놀거든요. 저도 이렇게 입술도 만들고. 근데 지금은 사실적으로 표현했지만 또 사실적으로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죠. 어떤 상징을 가미해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입술이 되게 오리 입술처럼 됐네요. 조각가가 안 되기를 잘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 눈썹도 좀 그려주고요. 눈썹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뾰족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괜찮겠죠? 이렇게 됐고 눈도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걸 좀 사실적으로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표현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어색하게 표현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정에 대한 거를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밑머리가 됐죠. 지금 전 머리가 좀 길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눈동자는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길게 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이 작업도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예쁘게 할 수도 있고, 툭툭툭 그냥 툭툭툭 덩어리로. 저 뭐 아까 전에는 이렇게 코일링 하듯이 이렇게 밀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툭툭툭 올리잖아요. 뼈대를 만들고 뼈대를 중심으로 나의 모습을 표현을 해 나간다는 거. 뒤통수 붙을 거니까 이제 좀 앞으로 닦을게요. 그리고 이 차력이 갖고 있는 게 참 매력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붙이는 대로 그냥 잘 붙여져요. 마르지 않을 동안, 이제 마르면은 붙이기가 조금 어렵지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붙이려고 하는 면적에다가요 이렇게 연장해서 붙일 수도 있고, 좀 잘못됐다면 떼어낼 수도 있고요. 자, 머리카락도 좀 생겼잖아요. 덩어리 머리카락을 좀 만들어 놓고 앞쪽에 조금 머리를 조금 대머리 같으니까요. 이렇게 좀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눈썹이 지워졌으니까 눈썹을 좀 털의 모양으로 좀 만들어도 주고, 파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나을 텐데요. 눈동자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기도 하고, 디테일한 표현들은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옷도 좀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깥 부분에 대한 표현을 이제 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는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막 돌 같은 거를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게 좀 너무 두꺼운가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판을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알려주면 좋겠죠. 지금 이제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팔이라는 거를 저는 여기다 하트를 좀 만들어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동들과 혹은 우리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혹은 나는 어떠한 내용으로 나를 꾸며줄 건지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죠. 구상적인 부분, 뭐 나머지 남은 거는 툭툭툭 여기다 올리셔도 되고, 남았으니까 뭐 좀 더 붙여볼까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클레이 작업 자체로만으로도 점토 찰흙을 이용한 작업만으로도 이완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소상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치를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잡으시고 자소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활동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이 수업 자체로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나라는 것을 탐색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어떠냐면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미술 치료의 과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가끔씩 너라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